시작 첫 번째 시간에는 40대에서 50대 왜 혈당 관리가 잘 안 될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볼 거예요. 나도 모르게 혈당을 올리는 습관은 무엇인지,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왜 놓치게 되는지 그 이유들을 시원하게 짚어드릴 겁니다. 문제의 원인을 알아야 해결책도 찾을 수 있겠죠? 이어서 다음 시간 2편에는 나의 현재 건강 상태 점검을 해볼 거예요. 최근 건강검진 결과지 다들 가지고 계시나요? 혹은 공복혈당 수치나 당화혈색소 수치 기억하시나요? 내가 당뇨 전 단계인지 혹은 공복혈당 장애인지 혹은 내당능 장애와 같은 경고 신호를 받고 있는 건 아닌지 함께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내 몸의 현재 위치를 정확히 아는 것이 변화의 첫걸음이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 시간 3편에서는 혈당 관리 왜 필요할까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혈당 조절을 소홀히 했을 때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는지, 그리고 건강한 혈당 유지가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막연한 걱정 대신 정확한 정보를 통해 동기부여를 얻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죠. 혈당을 안정화하는 가장 쉬운 식사 원칙 5가지를 2편에 걸쳐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뭘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먹으면 혈당이 안정될까에 초점을 맞춰 여러분의 일상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팁들을 대방출할 예정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시간에는 식사 원칙과 함께 혈당 관리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쉬운 생활 습관, 바로 운동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눌 건데요. 부담스럽고 어려운 운동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운동 팁을 알려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놓치지 말고 5편 모두 정주행해주세요. 자, 이제 1편. 오늘은 혈당 관리가 왜 안 되는 건지 알아볼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전에 비해 밥량은 그대로인데 체중이 늘었다거나 최근 들어 유독 단계에 당기는 느낌. 건강검진에서 전에는 안 그랬는데 공복혈당이 올라가서 놀라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우리가 왜 이런 현상을 겪는지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기고 있는지 짚어볼게요. 사실 많은 분들이 식단도 바꿔보고 운동도 해보지만 왜 내 혈당은 그대로일까라는 의문을 자주 가지세요. 그 이유는 단순히 음식을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몸 안의 대사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같이 살펴볼까요? 첫 번째, 근육량 감소와 대사 변화입니다. 40대 이후로 근육량은 매년 평균 1%씩 줄어들어요. 그런데 이 근육이 바로 당을 저장하고 소비해주는 창고 역할을 한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우리 몸의 포도당은 대부분 근육에서 사용되므로 근육이 줄게 되면 혈당이 올라간 후 올라간 혈당을 받아줄 창고가 작아져서 혈당이 오래도록 혈액 속에 남게 돼요. 40대 이후 근육량 감소는 포도당 사용 감소로 이어져 혈당 상승의 주요 원인이 된다고 이해할 수 있어요. 잘 이해가 되셨나요? 같은 양의 음식을 먹어도 혈당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말인데요. 특히 운동량이 줄어들면 이런 변화는 더 빨라져요. 기초 대사량도 함께 줄어들기 때문에 체중도 쉽게 증가하게 됩니다. 특히 운동 부족이나 단백질 섭취 부족, 연령 증가와 근육 감소가 연령이 증가하는 것이 근육 감소에 큰 영향을 주게 돼요. 다음으로 혈당 관리가 잘 안 되는 원인으로 내장 지방과 인슐린 저항성을 들 수 있는데요. 복부 비만 혹은 뱃살이 생기면 왜 위험하다고 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내장 지방 때문이에요. 내장 지방은 단순한 저장 창고가 아니라 호르몬과 염증 물질을 분비하면서 인슐린의 작용을 방해해요. 즉, 몸 안에 인슐린은 충분히 있어도 세포가 그 말을 잘 안 듣는 거예요. 이걸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부르죠. 살이 찌면 단순히 보기 싫은 문제가 아니에요. 특히 배에 몰리는 내장 지방은 우리 몸에 지속적인 염증을 일으켜요. 이 염증은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게 방해하죠. 우리가 똑같이 인슐린을 만들어도 몸은 그걸 무시하게 돼요. 결국 내장 지방으로 인해 우리 몸은 점점 더 많은 인슐린을 만들어내야만 하는 악순환이 생기고 식후혈당이 천천히 내려가거나 더 높게 유지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해요. 또 특히 중년 이후 여성의 경우는 우리 호르몬 변화를 간과할 수 없는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특히 40대 이후 여성분들은 에스트로겐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근육량은 줄고 지방은 쉽게 쌓이며 인슐린 감수성은 떨어지는 변화가 함께 나타나게 돼요. 에스트로겐은 단순히 여성 호르몬이 아니에요. 이 호르몬은 인슐린을 예민하게 만들고 지방을 분산시켜주는 역할도 해요. 그런데 폐경을 앞두거나 지나면서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줄어들어요. 그 결과 복부 비만과 인슐린 저항성이 함께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이 시기에 별다른 생활습관 변화가 없었더라도 혈당이 갑자기 높아진 것 같다라든지 살이 잘 안 빠진다는 느낌을 받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에요. 따라서 이 시기에는 호르몬 변화에 따른 대사 변화도 꼭 고려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혈당 관리가 잘 안 되는 원인으로는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을 원인으로 살펴볼 수 있어요. 우리가 놓치기 쉬운 요인이 바로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쁜 일상, 육아, 회사 일, 그리고 갱년기 전후의 변화까지 40대의 하루는 정신이 없죠. 그런데 이런 스트레스 상황에서 분비되는 코르티솔은 혈당을 높이는 호르몬에 해당해요. 간에서 포도당 생성을 증가시켜서 혈당을 올리는 작용을 하거든요. 또한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인슐린 감수성도 떨어져요. 게다가 피로해서 단 음식이나 탄수화물을 더 많이 찾게 되죠. 결국 혈당과 체중이 함께 오르는 악순환이 생기게 해요. 즉, 혈당 관리는 식사와 운동뿐 아니라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까지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혈당 관리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혈당이 잘 안 잡히는 데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 이제 알게 되셨죠? 단순히 내가 노력을 안 해서 그런가 라고 자책을 하시기보다는 이제는 내 몸이 어떤 변화를 겪고 있고 그에 맞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구나 라는 관점에서 혈당 및 건강관리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매일 신경 쓰고 있는 혈당이라는 게 정확히 뭔지, 무엇인지 그 개념부터 명확히 짚고 넘어갈게요. 혈당은 말 그대로 우리 혈액 속에 포함된 포도당의 농도를 말해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안에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잘게 분해되어 혈액을 타고 온몸의 세포로 전달되죠. 이 포도당은 우리 몸의 주된 에너지원이에요. 첫 번째 이미지에서 빨간색 타원형이 혈액의 산소 운반 세포인 적혈구를, 노란색 구슬이 혈액 속에 남아있는 혈당인 포도당을, 흰색 구슬이 인슐린을 의미해요. 뇌는 오직 포도당만을 에너지원으로 쓰고 근육이 제대로 작동하는데도 꼭 필요하답니다. 이처럼 포도당은 우리 몸의 생명 활동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연료예요. 하지만 아무리 중요한 에너지원이라도 너무 많아지면 문제가 되는데요. 혈액 속에 포도당이 과도하게 쌓이면 여러 가지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마치 도로에 차가 너무 많아지면 교통체증이 생기듯이 혈관 안에 포도당이 넘쳐나면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고 여러 장기에 부담을 주게 돼요. 그렇다면 우리 몸은 이렇게 중요한 혈당 수치를 어떻게 일정하게 유지하는 걸까요? 두 번째 이미지에 나와 있는 바로 두 가지 핵심 호르몬 덕분인데요. 이 호르몬들이 마치 시소처럼 작용하면서 혈당이 너무 높지도 낮지도 않도록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혈당 조절의 핵심 호르몬으로는 인슐린과 글루카곤 이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호르몬은 바로 인슐린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지요? 인슐린은 어떤 호르몬일까요? 인슐린은 혈당을 낮추는 우리 몸의 유일한 호르몬으로 우리가 식사한 후에 췌장에서 분비되어 혈액 속의 포도당을 근육이나 간, 지방세포에 저장하도록 돕는 역할을 해요. 이런 인슐린과 짝을 이루는 또 하나의 중요한 호르몬은 바로 글루카곤이에요. 글루카곤은 인슐린과 반대로 혈당을 높이는 호르몬으로 우리가 오랜 시간 공복 상태이거나 혈당이 너무 떨어졌을 때 간에 저장되어 있던 포도당을 다시 혈액으로 꺼내도록 돕는 역할을 해요. 예를 들어 잠을 자는 동안 혈당이 너무 낮아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죠. 이렇게 인슐린과 글루카곤은 마치 시소처럼 서로 반대작용을 하면서 우리 몸에서 혈당이 너무 높지도 낮지도 않도록 균형을 유지해주는데요. 정리해보면 인슐린이 혈당이 높을 때 세포로 포도당을 보내 혈당을 낮추고 글루카곤은 혈당이 낮을 때 간에서 저장된 포도당을 꺼내 혈당을 올리는 거죠. 세 번째 이미지를 보시면 인슐린이 우리 몸에 혈당이 올라갔을 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제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인슐린은 넘쳐나는 혈당을 세포 안으로 쏙쏙 넣어주는 문지기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인슐린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혈당은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혈액 속에 계속 머물게 돼요. 이 상태가 바로 우리가 흔히 듣는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불러요. 인슐린과 글루카곤의 균형이 적절한 혈당을 유지하기 정말 중요한 두 가지 호르몬이라는 것
이제 이해가 잘 되셨나요? 두 호르몬의 균형이 이렇듯 매우 중요한데 앞서 우리가 살펴본 근육량 감소, 내장지방 증가, 호르몬 변화,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 등이 바로 이 인슐린과 글루카곤의 섬세한 이 균형을 무너뜨리는 주범이 되는 거예요. 4050 여러분, 그래서 바로 지금 우리가 적극적으로 혈당 관리를 시작해야 해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스스로의 혈당 관리 위험도를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지금 화면이 보이는 항목은 실제 국내 보건기관에서도 사용되는 당뇨병 위험 요인 평가표를 응용한 체크리스트예요. 생활습관이나 나이, 복부 비만, 가족력, 혈압 상태 등을 통해 향후 당뇨로 진행될 가능성을 간단하게 점수로 쉽게 확인해 볼 수 있어요. 하나씩 같이 보면서 체크해 볼까요? 첫 번째, 나이인데요. 나이가 많아질수록 혈당 조절 호르몬이 떨어지고 인슐린 저항성은 올라가기 때문에 위험도가 높아져요. 나이 먹는 것도 서러운데 나이만으로도 당뇨병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니 서글프지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에 앞으로도 집중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이가 35세 미만은 0점, 35세에서 44세는 2점, 45세 이상은 3점으로 체크해 주세요. 자, 두 번째, 가족 중 당뇨병 가족력이 있나요? 부모님이나 형제 중에 당뇨 진단을 받은 분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유전적 영향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1점이에요. 없다면 0점으로 체크해 주세요. 세 번째, 혈압. 고혈압은 인슐린 저항성과 함께 자주 나타나는 위험 인자인데요. 현재 고혈압이 있거나 혈압약을 복용 중이신가요? 고혈압 진단이나 혹은 혈압약 복용 중이면 1점, 아니면 0점에 체크해 주세요. 네 번째, 허리둘레. 복부 비만은 내장지방과 직결되며 이는 혈당 상승과 인슐린 저항성의 또 다른 중요한 원인인데요. 국내에서 널리 쓰이는 복부 비만 기준에 맞춰 점수를 매겨볼게요. 남성의 경우 90cm 미만은 0점, 90cm에서 99cm는 1점, 100cm 이상은 2점, 110cm 이상은 3점. 그리고 여성의 허리둘레 점수는 85cm 미만이면 0점, 85에서 94cm면 1점, 95에서 104 이하이면 2점, 105cm 이상이면 3점. 그리고 다섯 번째, 이제 흡연. 흡연은 혈관과 췌장을 동시에 손상시키는 요인이에요. 흡연 중이거나 과거 흡연력이 있다면 1점, 아니라면 0점으로 체크해주세요. 여섯 번째는 음주량. 음주량은 하루 평균 몇 잔인가요? 술 종류 관계없이 체크를 해주시는데 하루 한 잔 미만이면 0점, 하루 한 잔에서 5잔 미만이면 1점, 하루 5잔 이상이면 2점. 모두 체크하셨다면 점수를 합산해 볼게요. 점수가 높을수록 당뇨병 발병 위험군에 해당하는데요. 먼저 0점에서 4점은 위험도가 낮고 현재 생활습관 유지하면 오케이, 5점 이상은 당뇨병 위험군에 진입했다고 할 수 있어요. 8점에서 9점은 발병 위험이 2배까지 높아지고 10점 이상은 발병 위험이 3배 이상으로 높아져요. 고위험군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진단표는 단순한 테스트가 아니라 지금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도구라고 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각자 어디에서 위험 요인이 있는지 인식하셨다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내 혈당 수치를 검진 결과로 확인해 볼게요. 다음 시간에는 나의 현재 건강 상태 점검을 통해 여러분의 혈당 수치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